아, 이번에 많이 잃었다며? 임깡통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 트렌드에서 펀드 하나 런칭한대. 넣어보는 거 어때? 이 트렌드? 그럼 내 손해복구 가능할까? 당연하지. 아, 왜? 밥 먹으러 가자. 뭐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대답이 없어? 네, 안녕하세요. 이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 기법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들게 했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보면 시장이 밴드를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상승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종목 중에 뭐니 해도 네이버가 가장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중점적으로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밴드 구간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좋게 보죠. 충분히 좋았던 구간들. 다시 돌아보니 이때가 참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다. 맞죠? 20년도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장에 좀 돈이 들어오면서 인터넷 관련된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들을 줬었고요. 2021년 지나면서부터 7월 이후부터 시장이 이상하지만 밴드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밴드가 깨져도 다시 밴드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살렸던 반면에 다시 밴드가 돌파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이 이제 2021년 겨울부터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밴드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생긴다. BI 밴드는 저항일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반드시 채널을 한 번씩이라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연결되는 이러한 채널들을 저점과 평행 채널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뚫을지 안 뚫을지 아직은 모르니까. 알겠죠? 밴드를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고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주가가 밴드를 돌파하는 척 했는데 못 돌파하는 거예요. 자, 저점이 내려옵니다. 이제 고민이죠. 이한한테 배웠던 대로 하면 밴드를 뚫어야 우리가 눌림목자리 타점을 잡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자리는 잡아야 되나요? 안 잡아야 되나요? 내려오더라도 물론 반등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조금 매매를 조금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 수평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반등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들어갈 수 있으나 우리가 배웠던 추세는 아직은 돌파하지 못했다. 이해되셨죠? 그럼 밴드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저점이 이 자리가 명확한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조금 겁이 났네요. 왜냐하면 돌파됐으면 또 여기를 손절 라인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니까. 그렇지만 돌파되지 못하고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는 저점이 어딥니다. 32만 원이 저점입니다. 30만 원이 저점입니다. 29만 원 저점입니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 기준에서는 밴드를 한 번도 돌파 못했으니까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래도 추론을 할 수 있는 과정은 뭘까요? 밴드를 돌파하기 전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의 피보나치 비율들을 그려볼 수는 있겠죠. 그런 비율들을 그려서 마디값 반등들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보는 분들, 또는 여기까지 그려보는 분들, 또는 여기까지 그려보는 분들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일단 이런 단계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집중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추세를 돌리는 단계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오늘 패턴은. 자, 여기서 물론 이제 0.5, 382 반등들이 나왔어요. 618 반등들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저점이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돌파하는 구간이 언제쯤 나왔냐? 그동안에 계속 빠집니다. 물론 주가가 46만 원에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이하님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아쉽긴 한데 돌파를 해줬어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한번 돌파를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밴드를 돌파했으니까. 다만 아까 제가 고점에서부터 추세선을 하나 그려보자라고 했죠. 요런 추세선도 돌파했어요. 상당히 휩소가 나오기 참 좋은 자리입니다.
개인들한테 자 이제 시장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돼 하는 패턴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파동도 하나, 그 다음에 뭐 올라왔다가 눌려줬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서 패턴 잡으니까 여기 밴드만 돌파해주고 안착하면 시장이 그래도 또다시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 충분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0% 내외 정도로만 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나 여기 자리를 밴드를 돌파했으니 최저점 자리를 손절 라인 잡고 요 안에서 이제 비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레인지가 굉장히 짧아요. 레인지가 굉장히 짧아서 비중을 많이 들어갔다가는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저점이 깨지게 되는 경우에. 그렇죠? 특히 이런 레인지가 좀 짧은 자리는 비중을 조금 더 줄이기를 원해요.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382와 0.5, 618과 786을 열어놓고 보되 손절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절 없는 매매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추세가 타면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반등이 올라오긴 왔는데 자, 어떻게 됐나요? 밴드를 뚫었다라고 보기에는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면 솔직히 쉽지 않죠. 물론 손절 라인까지는 않겠지만 특히 하락 채널로 내려가는 구간 안에서 조금씩 휩소하는 파동들은 덜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채널만 너무 믿다 보면 이 채널 맞으면 무조건 저항되겠지? 아니요. 시장을 매매하다 보면 반드시 채널을 돌파하는 경우들이 몇 번씩 나오게 됩니다. 하락에 대한 비율단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보통은 382, 236,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오면 0.5, 618이다 보다 보니까 A, B, C의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려오는 채널들을 뚫고 휩소가 나오면서 다시 강하게 부러지는 특징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별에서의 함정이에요. 정배열로 그만큼 전환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노이즈를 좀 피하고자 우리 개인들한테는 뭐라고 언급을 드리느냐, 60밴드를 기본으로 보되 만약에 하락 에너지가 조금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 밴드의 수치값을 최소한 100밴드 정도까지를 변경을 시켜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기적으로 60밴드는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에너지에 의해서, 수급에 의해서 한 번씩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100밴드라든지 중장기 입형들은 그런 노이즈가 60밴드보다는 다소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추세가 정배열 구간일 때는 60밴드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셔도 되지만 조금은 밴드 추세가 꺾여서 큰 하락 추세가 보인다든지 장기적인 중장기 입형들이 깨진다든지 했을 때는 장기 추세로 조금씩은 역배열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래야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 조금은 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할 만큼의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네이버도 100밴드를 놓고 보면은요,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피하실 수가 있냐면 무려 46만 5천 원에서부터 최소한 15만 5천 원까지는 한 번도 밴드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정말로 큰 하락이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밴드를 살짝 돌파할 수는 있으나 큰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돌파하지 못하는 이러한 추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60밴드를 그렸다면 몇 번은 돌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이즈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러면 손절을 몇 번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여기서도 한번 손절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요 구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기본적인 베이직만 배우고 원칙을 적용했다면 눌림에서 들어갔다가 손절이 한번 나왔을 수 있습니다. 손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점이 깨졌다 그러면 아직 추세가 안 잡혔구나. 저점이 깨졌다 그러면 아직 추세가 안 잡혔구나.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60밴드로만 놓고 보면 이런 구간들에서의 휩소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절로 맞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 이평에서의 좀 큰 추세상 역배열로 내려가는 추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60밴드만 보시지 마시고 장기 이동평균선 최소한 100일선 이상을 꼭 보셔서 큰 추세에서의 지금의 이 하락 에너지를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제 주가가 내려오다가 60밴드나 100밴드를 한 번은 돌파하는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또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밴드를 수치를 이제 좀 조정을 해서 60밴드는 이거보다 좀 더 빨리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구간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100밴드로 확실히 돌파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안 나오면 또 여기서 또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항상 파동은 연장될 수 있다. 또 여기서 의미 있는 채널들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지금까지 이 하락 구간이 아까 100밴드에서부터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고점에서부터 이러한 채널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60밴드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데 100밴드를 놓고 의미 있는 채널을 그린다 그러면 조금은 더 그리기가 편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아까 제가 채널을 돌파해야 시장 에너지는 또다시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세선들을 꼭 염두를 해주시고, 물론 이제 이런 채널 마디값 자리과 횡 채널에서의 지지 여부가 맞물리면 의미 있는 반등들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몰라도 돼요.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만 놓고 본다면 지금 내려오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네. 어느 순간인가 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채널을 돌파할 때가 조금 네이버도 시장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100밴드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60밴드도 같이 보거나 할 수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직 초보 단계에서는 역별인 경우에는 100밴드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저점이 어딘지 예측하지 마세요. 알겠죠? 60밴드 조금 돌파하는 걸로 저점이 어딘지 예측하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뚫었다 하더라도 또 100밴드 구간이 저항으로 맞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트들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하락이 심한 차트들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 추세가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은 더 역별로 하락 채널이 크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라. 최소한 한 50-60% 이상 내려오는 애들은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밴드를 돌파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100밴드 추세가 잡히려고 하나, 아니면 60밴드 기점으로 볼까? 자, 일단 100밴드 기점이 돌파가 된 시점에서부터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 진입을 할까요? 올라가는 추세에서 놓쳤다 그러면 눌림목을 들어간다면 손절 라인 155,500원을 잡고 382 0.5 618, 786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략한다 생각하고 이제는 60밴드가 어찌됐든 간에 돌아갈 거예요. 100밴드를 한번 뚫었으니까. 그러면 60밴드를 살짝 바꿔도 되고 또는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세요. 비율이 어디까지 눌림이 나왔는지. 자, 한번 파동이 올라가는 에너지가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하락으로 내려왔던 추세까지 돌파한 다음에 382 0.5 한번, 그 다음에 618, 786에서 618은 들어오기는 한 것 같은데 786까지는 빠지진 않았습니다. 평균 단가가 조금 희석된다면 얼추 한 20만원 초중반에 형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려오는 눌림은 반등이 올 때 평균 단가나 또는 수익권이 주면 밴드 부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게 된 거니까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 예측이 진짜 맞으려면 추세를 뚫고 가야 되는데 그 추세를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는다면 또 횡보하거나 아니면 덜 내려온 마디값 자리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반드시 뭘 그려봐야 되니까 고점이 어딘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락 채널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일부 비중을 줄입니다. 수익 구간 약수익이라도 일부 비중 줄이고, 왜냐면 여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한 달 넘게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면서 분할 매수했었던 힘듦이 있다 보니까 반등 때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는 더 지켜봅니다.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618만 자리 봤으니까 다음번 내려오면 786이나 893을 설마 줄까? 여기를 보험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뭐가 돌파되기 전까지, 이 60밴드가 단기 이평을 확실하게 돌파돼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 수익이 더 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입니다. 밴드를 돌파했으니까 밴드를 이제 눌림목으로 주고 추세를 돌리려고 하나? 그러려면 좀 더 에너지가 더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또 반대로는 일단은 우리가 올라온 비율에 대한 눌림목도 있지만, 그래, 이한이 올라온 비율 말고 내려간 비율에 또 반등 비율도 있다라고 했어. 보통은 382까지, 그리고 많이 올라오면 0.5 618까지. 자, 어디까지 올라왔나 한번 보자. 618까지 올라왔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돌파는 해줬어요. 그럼 앞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상 긍정적인 기대값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구간에서부터 시장이 좀 빠진다면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채널을 가지면서 아직은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그러면 저라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항상 우리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원금이 많이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갈 것만 보지 마시고 시장이 빠질 가능성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추세는 잡혔으니까 일부라도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 현금은 좀 더 지켜본다 라는 각오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보나치 비율을 여기까지 구간에서 그려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채널을 그려볼 수 있겠죠. 상승 구간, 아직은 하락이 아직은 안 보여요. 고점을 밴드를 뚫었으니까 이게 더 올라온다면 그 부근에서부터는 또 하락 채널을 저는 그려볼 것 같아요. 네,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더 올라와라, 더 올라와라. 자, 일단 더 올라왔네요. 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상승이 강하게 뻗어가지 못하고 조금 음봉이 한 2개가 나오면서 시장이 와르르르 좀 빠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처음 여기서부터 눌림을 봤었던 분들과 또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만 보는 분들은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 여기서부터 큰 추세를 보신 분들은 382 0.5에서 매매하고 수익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본전 왔네? 그럼 정리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어디까지? 786, 893까지. 맞죠? 그래야 이 분들은 15만 5천 원을 손절 라인 잡고 보시는 분들이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밴드 돌파했잖아요, 이하님. 그러면 382와 0.5, 618, 786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8만 5천 원을 손절 라인 잡고. 그것도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추세가 나오는 시장은 그 종목당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저점과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횡보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수익은 먹을 수는 있으나 바로 이런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권을 주면 조금 정리를 하고 조금 다시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왜? 이 구간의 밴드가 횡보를 친다고 하면 고점과 저점의 파동들이 막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현재 잡혀져 있는 파동은 어디다? 제일 저점 이 자리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올라온 파동에 횡보 치는 구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험이 필요해요. 네, 아직 경험이 없으면 그냥 밴드 돌파하면 사고 밴드 깨지면 팔고 아직은 2단계예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차트가 잘 안 보이고 하락 채널인 게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10% 미만이든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다가 그 습관들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면 이제 차트를 보는 다른 보조지표라든지 우리가 지금 BI 기법의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을 붙이는 업그레이드 자리들이 있습니다. 마디값이라든지 중요한 지지저항들, 파동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패턴들, 쌍바닥, 쓰리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한다면 아직은 요 단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82 0.5 자리 한번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럼 요 안에서 한번 20만원, 25만 5천원, 그 다음에 618, 786 자리 두 번 들어가는 겁니다. 전저점은 18만 5천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면 저는 일단 한번 정리하는 시나리오로 갈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반등이 786 깨졌네요. 그쵸? 여기까지 깨졌습니다. 중간에 382 0.5에서는 반등이 한번 왔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희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발 바닥 잡고 밴드 추세 살려라. 요 기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18은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786이 강하게 빠지니까 아마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 물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손절 라인이 18만 5천 원이 깨지면 손절이라는 라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들이 시장을 여러분들 매매하다 보면 큰 파동을 만들고 잔파동으로 패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비중을 더 줄여서 합니다. 왜? 이런 손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구간은 또 어떤 분들한테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까요?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채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 돌파되지 못하고 하락했다가 반등 주고 다시 빠지려고 하는 분위기일 때는 반드시 채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패턴을 나중에는 조금 피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밴드 돌파했으니까 매매해야지. 아니야. 아직은 하락 채널인데 그럼 가장 저점이 어딜까? 15만 5천 원이야. 그러면 비율을 잡아보자. 지난번 비율에서 반등이 382에서 0.5까지 해서 한번 들어왔잖아. 그러면 아직 남은 비율이 어디지? 618이나 786짜리야. 근데 지난번에 618 부분에서 반등을 줬으니까 채널도 하락이겠다.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까? 채널의 하단 마디값이 부딪히는 이 자리까지. 시장이 만약에 주가를 계속 횡보치고 끌다가 내려오면 이 타이밍 구간은 저점이 연결되는 채널의 지지와 횡채널에서의 786 지지가 마주치는 자리니까 좀 더 반등에 대한 확률이 높아요. 이 구간을 더 빨리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깨지는 자리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경계 라인을 그렸는데 이 자리는 깨지게 되면서 오히려 좀 투매나 786보다는 893까지도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지의 역할을 했었던 이 채널을 그렸던 사람들은 이러한 채널이 깨지면 투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시간을 가지고 빠질 것이냐 또는 시간보다 빠르게 빠질 것이냐에 따라서 레인지를 좀 더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네이버도 이렇게 우리가 추세선들을 그려보고 과연 어디에 걸리는지. 다음 타점은 618 자리로 왔으니까 웬만하면 786이나 893 자리를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손절 라인은 어디 잡고 15만 5천 원을 잡고요. 자, 주가가 하는데 뭐죠? 네, 안 내려왔네요. 네, 안 내려왔습니다. 네, 618, 786을 안 내려오고 여기서 밴드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장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채널도 돌파했겠다. 다시 관심은 어디서부터 관심권에 둬야 될까요? 돌파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관심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필요할 거고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에서도 지금 얘는 채널을 안 깼는데 운 좋게 돌파를 했잖아요. 어떤 경험들이 나오냐면 하락 채널로 가는 경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겁나는 거예요.
특히 이런 하락 채널일 경우에는 전저점 자리들이 깨집니다. 역별에서 하락 패턴으로 내려가는 가장 힘든 구간, 밴드를 돌파해서 눌림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손절이 쳐지는 구간들일 경우에는 하락 채널로 내려가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 경우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밴드를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라면 좀 쭈삣할 것 같아요. 밴드는 돌파했는데 그래도 눌림목을 잡아보자. 단 비중을 많이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좀 줄일 것 같은 거예요. 밴드 돌파했으니까 가장 고점에서부터 무조건 피보나치 긋고 382, 0.5, 618, 786을 분할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자, 시장이 어디까지 빠졌냐면 382 부근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타점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왔네요. 그쵸? 382에서 0.5 자리 한번 잡혔고요. 자, 제발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 채널은 되지 마. 네, 응원합시다. 네, 야, 이런 반등이 오면 굉장히 행복하죠. 382 0.5 잡았는데 눌림 자리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수익 구간일 때 일부 청산 한번 하고 그 다음엔 타점은 618, 786을 열어놓고 자, 이게 채널이 돌파될 수도 있으니까 하락 채널을 하나는 살짝은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밴드를 돌파하고 한번 올라갈 수 있나? 그러면 상승 채널 하나는 그려보자. 그리고 여기 고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레인지가 너무 넓으니까 일단은 대략적인 중심값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상승 채널로 올라갈 시나리오. 자, 이제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네, 밴드도 돌파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채널 상단, 여기 직전 고점 자리 또는 요 하락에 대한 반등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추세가 일단은 돌렸으니까 요 올라온 파동의 눌림목 자리 잡았으니까 익절 한번 하고 나머지는 내려오면 618, 786 자리 열어놓고 지금은 추세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네. 행복하게 추세가 잘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올라오면 이제 저항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자리들은 체크를 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줬네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수익이 한 번도 안 팔까? 아니면 나는 진짜 밴드 깨질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갈까?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칙적이라면 밴드가 깨질 때까지 들고 가겠지만 네, 이제 여기에는 각자 판단하겠습니다. 수익을 주는데도 안 파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깜냥인 것 같아요. 저라면 이한이라면 일단 올라오면 한 번은 수익을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다만 다 정리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우리가 평균 단가가 좋았을 거니까. 자, 그리고 추세를 보겠습니다. 자, 내 평균 단가 이제 안 오면 추세 매매한다. 밴드만 깨지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잠깐 이제 이러면 평균 단가 부근에 오는데 그럼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밴드를 돌파했을 때 고점까지의 눌림으로 볼 것이냐, 분명히 반등들은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면 일단은 조금 더 관망을 할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을 우리가 다 정리를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추세를 봅니다. 야, 밴드 안 이탈됐어. 이때부터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밴드가 깨지는 구간들이니까.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가장 고점에서부터 밴드를 돌파하기 전에 382 0.5나 618 786 손절 라인 어디 잡고 18만 600원 잡고 매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 고점도 돌파했겠다.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매매는 해봐서 수익도 몇 번 났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자, 618, 786까지 내려오고요. 반등을 못 줬네요. 시장 에너지가 여기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원칙상 일단은 요 섹터 안에서는 매매가 끝난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618, 786에서 들어갔던 비중은 일단 비중이 손절 라인이 터진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걸 파동을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여기까지 내려온 파동이 혹시 몇 번째 파동인지 체크하고 반등 때 비중을 줄이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요 섹터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를 봤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더 큰 차트를 봅니다. 이 저점을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15만 5천원부터 24만 원까지의 피보나치 비율이 나오니까 최저점은 여기잖아요. 밴드 추세가 꺾였다 하더라도 다시 저점을 살리고 밴드를 추세를 돌릴 가능성은 아직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추세에 대한 또 눌림이라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돕고 보면 618, 786, 893 이런 자리에서 또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는 하지 말아라. 지금 구간은 요 섹터의 추세를 다시 살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마디값에서 반등 먹고 하는 것들은 조금 중수 이상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틀을 보게 됐을 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내가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했는데 그 자리가 깨지면 어쨌든 추세는 꺾인다. 그러면 다시 밴드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네이버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밴드는 무슨 역할? 저항의 역할을 한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반등이 왔어요. 네, 전저점 깨지고 야속하게 투매 받고 반등이 왔죠. 그럼 일단 밴드 구간은 저항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직은. 자, 돌파가 됐습니다. 자,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밴드 추세 돌파됐으니까 이때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밴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저점 어디 잡고 17만 8천 원 잡고 밴드 구간을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382 0.5 618 786 네, 한번 계속 볼게요. 자, 계속 올라가네. 더 올라가지만 그러면 다시 또 비율을 바꿔야 되겠죠. 가장 고점에서 비율 단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디까지 빠졌냐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그쵸?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밴드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을 우리한테 좀 주고 갔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좀 수익을 먹었을 텐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되냐면 추세를 다 주고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으로 잡았을 때는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왠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382 0.5 첫 번째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 자, 요 자리에서 일단은 반등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한 3% 이상 반등을 줬는데 요 정도는 워낙에 하락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죠. 네, 382 0.5 요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음 타점이 618 786짜리입니다. 요 구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감사하네요. 382 0.5 한 번, 618 786 한 번. 자, 시장이 이만큼 반등을 줬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한번 정리합니다.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빠진 것도 사실이고 반등을 한번 줬으니까 한 번은 정리하고 이제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요 추세가 밴드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786이나 893까지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손절을 했기 때문에 또 손절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더 확인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한번 정리하고 추이를 좀 보는 거예요.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고 786이나 893 내려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추세를 살린다. 감사하죠. 그때 컨센 같이 보고 컨센이 막 26만원, 27만원 주면 우리는 정말 좋은 자리에서 길게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 구간에서도 또 제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차트를 체크를 해보는데 여지없이 자꾸 밴드 밑에 있습니다. 주가가 786, 893까지 내려오나요? 자, 일단은 내려옵니다. 조금 아쉽네요. 그쵸? 786, 893까지 내려왔으면 손절 라인을 물론 깨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38이나 0.5에서 들어갔던 비중 남은 비중과 786과 893에서 잡은 비중을 희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밴드는 지금 추세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부담되는 저항 구간입니다. 물론 과거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네이버가 이런 차트를 돌파하는 경험들도 있긴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BI 밴드라는 저항 자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일단 일부는 자른다. 밴드를 확실하게 뚫고 다음번 저점을 잡는 게 차라리 낫지. 일부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부는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왜?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돌파를 제발 해줬으면 좋겠는데 돌파를 이거 한 건 같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수익이 났다가 또 평균 단가 왔다가 지금 애매합니다. 근데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하락 에너지가 세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노선, 자, 평균 단가 이만큼 왔을 때 물론 이제 좀 더 올라갔으면 더 수익을 확보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일부는 좀 잘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저점이나 왜냐하면 여기 돌파가 됐으니까 손절 라인을 좀 더 올리고 볼 것 같아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좋은 경험이 별로 없게 됩니다. 시장이 전저점을 깨는 경험으로 가게 돼요. 그쵸? 밴드 추세적인 측면에서 저점 자리가 깨지면서 이 자리 구간을 컷을 해야 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긍정적으로 가려면 BI 밴드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밴드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밴드를 돌파하지 못했고 네이버는 오늘 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전저점까지도 깨는 투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구간은 60밴드로만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100밴드를 같이 놓고 보면 100밴드가 깨지면서 역별 추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저점까지 깨졌으니까. 그쵸? 그러면 앞으로 60밴드로 매매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과거에 우리가 100밴드가 한번 추세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의 하락 에너지를 한번 맛봤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다시 언제까지는 100밴드를 확실하게 돌파될 때까지는 아직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매매를 했을 때 밴드를 돌파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마지노선을 최저점 자리를 잡고 매매를 해보는 그런 과거 차트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봤었고요. 물론 이제 다이나믹하게 여기가 휩소가 되고 좀 큰 파동에 상승이 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구간만 놓고 보는 거예요. 밴드를 확실하게 뚫는 에너지가 들어오느냐. 그래
그래야 우리가 눌림목을 잡던지 할 수 있다. 기존에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면 그런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점이 어딘지 예측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BI 기법의 기초편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완벽한 기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을지, 또 추세 구간이 확실하게 터질 때는 얼만큼 그 추세 구간들을 끌고 갈지 오늘 기초편을 통해서 잘 배우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 또 여건이 된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 전문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